노관규 순천시장이 7월의 첫째 날인 오늘 1일 시청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원도시를 토대로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전략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어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로 순천의 위상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졌고 많은 도시들이 순천을 따라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거나 도시계획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노 시장은 또 517개가 넘는 국가기관 등이 방문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도시라는 특별상을 받았다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간 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친 국내 1위 관광지가 됐고 지난해에도 425만 명이 방문해 지역 경제에 든든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노관규 시장이 언론 브리핑 전문 내용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시장님 인사 말씀, 언론인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관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관규 시장입니다. 3년 동안 그래도 큰 대과 없이 우리시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잡고 큰 국제적인 행사도 잘 치러낸 후 여기까지 온 것을 때 스피커가 나오는데 스피커 나와요? 이거 눌러야 돼. 홍보팀장이 나와주려고 하니까 이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관규 시장입니다. 3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잡고 큰 국제적인 행사도 잘 치러낸 후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순천이 나아갈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도시정책의 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미래로 가는데 행복할 수 없는 실질 등이 발생하는 등 결정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해 왔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순천은 그에 걸맞는 도시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오늘 10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니 이미 코앞에 닥친 순천만 국제정원문화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리만의 상상력과 역량으로 밤낮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엄청난 일들을 7달 만에 준비하여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의 위상과 시민들이 느끼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높아졌고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순천을 따라서 정원 방향을 준비하거나 도시계획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517개가 넘는 국가기관들이 방문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배워가는 그런 것이라 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곳이라고 특별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 5분 중 1분이 다녀간 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친 국내 1위 관광지가 되었고 지난해에도 425만 명이 방문해서 지역경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1위, 예산 1위, 명실상부 전남 제2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전국 지자체의 성공 모델이 순천이 된 것입니다.
순천을 방문한 남사리에 국제국민재단 등 국제기구에서는 순천의 생태체력 리더십과 경쟁력이 전 세계 공유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5층 그린광장 등 도심 변화 공간이 UN 헤비파드 등이 주관하는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아시아 다른 도시들에게도 순천은 가장 핵심적인 도시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내놓고도 자랑하는 도시 순천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한 지역의 흥망성쇠가 지정학적 위치와 가진 자원만으로 운명을 가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와 지역민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지역의 운명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30년이나 된 지금의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국제정원 만날 때 정병의 전 의장님이 이끄는 순천시 의회에서 망라회를 채울 수 있는 긴급하고 특별한 예산을 적시에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순천이 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부지 확보 문제도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강현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로 순천 시민들과 세계인들의 영혼을 실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동력을 또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께서는 지역 정치권의 선의의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끼셨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이견 등 다른 생각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극복해내는 과정도 건강한 민주주의 모습일 것입니다. 순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신 순천시 의회에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순천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만 하는 책임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전성 문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 대책, 의대 유치와 지역 의료체계 문제 등 저는 시장으로서 그 생각하는 과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때론 비판을 감수하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순천을 최고로 만드는 일에는 야도, 진보와 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이념을 뛰어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변화는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지방 도시들은 지역 수늘 위기 앞에 엄청난 불안감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의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젊은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또래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접도시들만 보더라도 전통적인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들이 시대의 변화와 시설로 후발 국가들의 가격 경쟁 등 여러 종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천의 인접도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지방 소멸 소형도시의 중심에 함께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강점과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업을 다각화하고 새롭게 재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정원도시 기반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여러 전략을 구사했고 거의 대부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세계적 애니 웹툰 기업 로커스와 케냐즈의 법인 등기 이전이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25개의 의학 콘텐츠 기업들도 올해 하반기 원도심에 동지를 틀게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과 방산산업을 이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조정은 지난 5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누리호 6호기 제작을 시작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우주 방산 산업의 전략적 폭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역시 순천의 미래 생명 동력입니다. 바이오재단, 미생물센터, APC 등 산업화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모두 갖춘 승주이로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자원들을 올려 식품, 화장품, 펫푸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순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산업 다각화 기반에 지역 모든 산업을 빼어내는 또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들을 획기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치유산업입니다. 순천만 인구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치유산업 기반들을 잘 연결을 해서 순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도시로 만들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중앙정부와의 행정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어서 설계회사가 공모로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갯벌지역 관광플랫폼은 자연기반 치유산업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핵심 과정입니다. 이번 연구과 특별 연수를 통해 우리가 걸어온 성과들이 이미 치유도시로 가는 중요한 요소들로 자리 잡고 있고 해외에서 그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바이오 산업까지 아우르는 그 어느 도시에서도 흉내내지 못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강력한 터빈이 될 것입니다. 순천을 태어나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전선과 전라선 고속철이 개통되면 대도시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럴 때 한 도시의 힘만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수, 고양 등 인접 도시들이 힘을 합해 이 위기를 공동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일반적인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민생 보통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사회 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내관리도 전국 1위이고 전남 최초의 달빛 어린이 병원도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 유일의 지역 신멸관 지원센터 유치 등 차별화된 복지 정책으로 복지 혁신도시로 자리매기고 있습니다.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서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듯이 순천시는 더욱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인 246억 원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며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전남 최대인 1,540억 원이고 추경을 포함하는 2천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필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이자 보전 확대 등 전남 최고 수준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발맞춰서 공동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가 더 계속되고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경우 순천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세출 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고민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해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도시는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대통령의 광주 전남 방문으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순천은 지난 정부 때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이용해 경전선 노선연대, 동천 국가전시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획기적인 지원 등 지역의 수급 문제를 풀어내듯이 새 정부를 맞이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그린바이오 산업, 방역교통망 등 8개 핵심 사업이 전환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되었습니다. 달리는 말꿈을 멈추지 않는 마음 정교의 마음으로 순천은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하는 날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은 상상력이 풍부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역량과 자부심이 없으면 실현이 더디거나 불가능합니다. 순천시 공직자들은 지금까지도 잘해주셨고 앞으로도 잘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상상력을 발휘하고 역량을 모아야지만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지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갈등보다 힘을 합하여 힘든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 믿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핵심이 주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되신 후 후보자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현안 사업이나 지역의 역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나 또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역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의 절차상의 승인이나 또 지역 일부 주민들의 어떤 설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에 시장님들이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또 특별한 각오 또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구성 속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시장님의 역전 사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이른바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발 속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양상들도 상당히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이런 지역 시의회나 지역의 정치권에게 시장으로서 당부 또는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랜만에 지금 정치 의선에 했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순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전남뿐만 하더라도 전남에서 큰 시가 3개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님들이 제가 사정들을 설명을 하시고 그랬을 텐데 무지무지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언론인 여러분들도 욕먹는 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일도 정말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뒤로 미루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모 언론의 사설을 하나를 봤는데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들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각오 없이 지금까지 3년 동안을 이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굉장히 많은 네거티브와 마타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치 일선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좁거나 거기에 위축되어 안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도 지금까지 사법적인 대응들을 굉장히 안 해왔거든요. 왜? 시장의 신변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세요, 고발을. 좀 계셔보세요. 하세요. 때문에 그래서 나도 거기 바라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특별한 각오로 일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해야 되고 너무나 시민들 정서가 화합하고 통합되는데 저해되는 것들은 진짜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오랫동안 사실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의회라든가 밖에 있는 시의원들,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들이 그냥 서로 모르고 그래서 하셨다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저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분도 계시고 족적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법률과 절차에 위반돼서 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일들은 대한민국 법률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냐, 의회하고의 논의 없이 이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표결로 끝난 스포츠 센터만 하더라도 8번이나 의회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다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그 영역사에서 설계가 어떻게 되냐, 2,000분이나 넘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 이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해주고 이런 의원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요, 되돌아보면 영양제를 지금 개발 사업을 이제 투지 매입을 하고 있으면 개발을 위해서 이게 의회에서 사실은 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시간을 거쳤는데 어떻게 됐느냐. 땅값이 1,000억, 부대비용이 500억 이상 들어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1,500억 가량의 비용 증가가 생긴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가 23분이 남아 계시는데 그중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시가 추진하는 일에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해와 또 보고들 이런 것을 거쳐서 저는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하고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많이 안 하고 신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원 동의가 없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분들의 공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위원장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공무원들은 정치적 문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의원들의 국민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굉장히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저 23분의 의원님들도 똑같이 저나 똑같이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면서 할 생각입니다. 영호남 통합 메가시티가 3대 전략 가운데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시장님 말씀 중에도 지금 위기 극복에는 여수와 경향과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포함해서 세계시 시장님들한테 여순방 통합에 대해 여쭤봤거든요. 예측은 하시겠지만 아주 적극적인 반응은 아니셨던 것 같고,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도 조금 호남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게 당위성 물론 좋은 당위성 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당장 여순방부터 통합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걸음마 나가는 게 것 같은데 앞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그리고 당위성 뭐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필요한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시장들이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큰 그림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여수가 순천보다 인구가 만여 명이 좋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수는 2개고 순천은 한 개의 면이 떨어져 나가서 소위 대리맨더링으로 기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역에 있는 내부 국회의원들께서 법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거구 지역구도 바로 잡으면서 요 세 개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지역 순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세 개 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 동맹부터 시작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이유들로 단순하게 협력 차원 수준으로 머물러 버렸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완전하게 행정적으로 그냥 세계도시가 되는 것들은 지역 정신상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특별자치도 정도는 자치시가 됐든 뭐가 특별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도 28만이 조금 안 되는 정도고 여수는 지금 27만이 무너져 있는 정도고 방향은 15만 정도인데요. 이런 정도의 도시 규모로 보면 이제 장소와 시간적인 제한들이 무너져 가는데 저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경전선이나 또는 전라선, 목포에서 오는 부산까지 가는 남해선 등등이 이제 고속철이 한 30년 되면 거의 될 텐데 이때 서울은 조금 멀다고 치지만 광주와 부산에서 빨아들이는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못 말아내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합하는 결과가 저는 짧은 시간에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적 정당성을 좀 크게 가진 정치 주체들이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큰 그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시가 되면 시행하려고 그러냐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생각 없다고. 다만 한 가지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매우 힘들다. 지금 현재 부산하고 우리가 1시간 거리를 줄어들고 광주와 우리가 40에서 50분 거리를 이렇게 줄어들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 산업은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있지만
이미 중화공업은 중부진국 산업입니다. 저거를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수소산업으로 방향을 벌이고 있고, 여수는 지금 국가 화학단지가 이미 어지간하게 해서는 지금 이게 통합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우리가 그 다음 성공을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일단은 선언을 해보면서, 그리고 실무적인 논의를 해보고, 이렇게 문제를 필요하니 앞당겨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좀 흘렀기는 하고, 그 당시에는 시험부터 좀 달랐습니다만은, 일전에 소위 맞춤진 통합이 될 때 여순강은 마찬가지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순천시장실에서 여수시장하고 저하고 둘만 함께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은 둘만이라도 통합하면서에 합의 사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저도 정치력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영남에 대해서 우리 쪽이 조금 더 이런데 심각성을 좀 돌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일단 어차피 선거구를 또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상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할 때 이 세 도시에 결국 통합 문제들도 큰 걸음을 지역 정치권에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올해 1월 달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로 지역의 이 5급 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 미래 혁신위원회에서 사실은 50에서 30만 정도 도시들로 지방이 새롭게 재편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와 여수 방향까지 합쳐서 50만 정도가 되면 특례시로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해보라는 공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례시가 100만 이상인데 지방도시가 100만까지 되면 굉장히 광역권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50만 정도 된다는 우리가 세도시 합쳐서 한 7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전략을 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지역이 위기가 났지만 보통 단독 도시가 단독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수소 포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양에 철강산업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등락을 해서 요 위기에 대응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을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의 이해가 되지 지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당락과 관계없이 조금 더 큰 신뢰도가 생길 수 있다고, 이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으면 앞으로 길이 끌릴 것이고, 올해 전부터 전국의 도시를 봤을 때 신뢰도가 가장 생길 수 있는 도시가 순천과 여수 광양 통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산업과 치유산업,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치유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한 3조 원이 들어가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경상도 끝자락부터 전라도 끝자락까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순천시가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바라보는 비전이나 목표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중에 저희는 남중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웰리스 건강치유구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이 국가예산까지 해서 벌써 320억이 확보가 돼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웰리스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부가치고 또 성장세도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지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워놔야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개발 사업에 순천시가 생각하는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좀 저희 언론인들 앞에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상입니다. 지금 강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순천만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남양벨트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벨트로 묶어서 지역마다 하나씩의 사업을 조사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이 양준권 광역 관광 사업은 사실 이제 올해 그 웰니스 관광법까지가 통과되면서 사실 어쩌면 옛날에 점점 흩어져 있는 사업과는 굉장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남해안의 갯벌과 굉장히 많은 수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그전부터 중앙정부가 보고 있는 것들이 요거를 이용해서 해양도 이제 단순하게 옛날처럼 국립공원으로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 국가정원처럼 해양 국가정원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력에서 조금 정치세에서 밀리다가 보니까 경북의 포항 쪽에 있는 호미곶 일대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태안에 있는 그쪽 일대 그리고 우리 순천만 일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타 대상을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남북 관광사들 갯벌치유 플랫폼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내다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이미 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지금 설계 해석까지 완성되어 있는데 이견이 조금 뒤에 나와서 조금은 유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담당과에서 심사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당연하게 동의를 받고 다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장소가 예전에 제가 시장을 할 때 다 복원해놨던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천만을 보존하는데 절대 보존할 공간이 아니고 여기는 문화공원지역입니다. 지금 보고자 하는 데가. 사실은 우리가 그 순천만을 오늘의 얘기까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만 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저만큼 열심히 순천만을 오늘의 얘기로 보존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음식점들을 밖으로 다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다 뽑아내고 특히 선진국에서 보는 연관성 예전에 우리가 농지로 썼던 부분을 다시 관측해서 재자연화하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건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우리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순천이 점점 흩어져 있는 많은 여러 산업들을 이 치유산업이 웰니스 법이라든가 그런 중앙정부 정책이나 우리 사전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산업 구조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독일에 15,000대는 도시 연구들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여러분들 크라이비오 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도시는 15,000명이 있는데 1년에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약 90만 명의 치유를 위해서 여기를 들려서 모으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원은 말할 수 없이 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콘크리트 구축물 짓는 걸로 오해하시고 거기가 갯벌 절대 보존구역인데 훼손하는 것처럼 보고 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문화공원 지역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사용을 이렇게 펼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서 만일에 국가해양정원이 되면 원래는 순천만으로 한정해서 순천과 벌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이것도 우리 순천시 주장입니다. 요소와 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봐야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좋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자만 일대를 국가 해양정원으로 빌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 마무리되면 우리는 국가 해양정원 또 지금 자연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순천만 그리고 갯벌치유 플랫폼 국가정원 또 순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를 합쳐서 아마 치유도시로 굉장히 크게 자기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쯤은 이게 와서 이 순천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이미 뭐 모든 절차가 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여기는 언론인 브리핑입니다. 실장님. 저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받고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밖에 안 되는 뭐 그렇게 질문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똑바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니, 한국에 안 만나잖아, 지금. 아니, 사람이 왜 자꾸 그래? 기다리듯이. 아니, 언론 기자회견을 그동안 좀 해주세요. 한 명비 안 받는다, 지금 한 명비. 싸우러 오셨구만, 저분은. 아니, 여기다 한 명비 안 받는다, 지금. 질문을 하셔. 지금 아직 15분 안 왔는데. 아니, 다른 기자들 때문에 시합 뺏기지 마시고. 기자님. 예, 진행자 11시간 12시간 합시다. 왜 바꾸세요. 저희가 봤을 때 주요 현안에 대해서 거의 다 다 나와요. 나가지 안 나가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시죠. 다음 마지막 질문 질의하실 언론인들 이 기다리 몰라해. 어떤 연습을 해야 없어요. 아버지가 안 읽어. 저기 김선태 선배님, 개새끼가. 저기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질문하고 하려고 손을 하도 많이 들었어. 7, 20분입니다. 저 벌써 시작이 3년 됐네요. 3년이 지나고 있고, 저는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한 가지 있었는데 시장님 스스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 시장님께서 말과 행동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하셨고, 욕먹는 일이 과연 무엇이고, 이런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우중을 한번 듣고 싶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는 지난 3년 동안 하신 일이 정말 많아요. 정하고 강남에도 성공도 하시고, 한 가지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 게, 그때 그 언론 브리핑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공적인 국가적인 박람회가 치러지면 900만 목표했었는데 10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언론인들한테 선물 하나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고 지금까지 오셔버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나아가서 이제 벌써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 언론 브리핑이 그때 되게 오래됐는데, 시장님께서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 일반 입당 어떤 모 호명자가 여쭤봤더니 일반 입당을 하게 되냐, 그리고 묵시적으로 그 특별 입당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입당해서 참여하셔가지고 경선으로 가실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실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 말과 내 행동이 수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욕먹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마다하지 않고 하는 일이 의중을 보시는 의중을 보신다 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게 의중이고 그런 건 아니고 제 각오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선물을 이제 선거법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선물을 의미를 주고 어떤 그 얘기를 제가 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한 거예요. 시에서 전쟁 상황이 있고 또 룰이 있으니까 상관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 취의 문제들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인기가 1년이나 또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그럴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를 조금 상당히 여기 못 난다 보니까
거의 뭐 제가 몸집은 크지 않은데 이 머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당의 모습을 입고 출마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정당들하고 접촉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이것도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사람이니까 또 어떻게 하게 되면은 지금 걸려있던 일들이 마무리에 나가는 도움이 될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도 무안서도 다 왔어요. 오랜만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걸 알아요. 도장을 해줘야지. 세상이 쉬워. 저희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광양 같은 10시 반에 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빛내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시장이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이크 이전에 시의회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그 안을 하나 물어보고요. 선월지구 얘기, 거기에 이어서 신대지구 한 가지는 간단하게는 안 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많은 걸 묻지 마시고 딱 하나 물어보십시오. 저는 두 개, 세 개 묻자. 갑자기 시간은 되겠습니까? 소속은 지금 어디세요? 저는 데일리 타임스의 유홍철 기자입니다. 이전에 이영란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천월지구 관련해서 특혜성에 대해서 좀 질문했어요. 그때 길게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기부 체납 말고 무상에서 해야 한다. 하수 처리장 부지를 주는 것에서 매입해야 왜 무상으로 주려고 그러냐. 6도 5세대 수직 증축을 해주는데, 물론 해주는데, 그에 따라 엄청난 이익이 건설에 지속된다. 단독 택지 부지를 사업용지로 변경하면은, 거기에 따라 건설사에 어마어마한 특혜가 된다. 그런 취지였어요. 간단히 말하면. 자, 이 관련해서 선월주 개발 인허가는 광양만권 경제장의 구역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수채시 본 역할이 없다는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수채시 6차 도시계획 변경에서 그 도시계획 변경에서 한마디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수채시가.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라 수채시도 특혜 행정에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실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언을 하나 합니다. 이 문제만 별도로 기자회견 한번 하든지 기자 간담회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물어볼 때 많은데 여기서 1분 일단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좀 시간이 한데 신대지구 관련해서 개발 이익이 알려진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 이익 환수를 하게 돼 있는데 10%를 이익 환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다면 그 개발 이익이 얼마나 돼서 우리 시에 환수된 10% 환수된 게 얼마나 되고 물론 환수하면 제일 추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혹시 알고 있으면 아는 데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기 와 계신가 모르겠는데 50억 클럽이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그 관련된 지자체 장이나 어떤 사람 몇 사람이 각각 50억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도도해가지고 중건설이 그 기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무혐의로 다 끝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노광규 시장은 왜 고소를 안 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 기자가 무혐의로 하는 데 대해서 물론 여기는 노광규 시장도 포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무혐의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소외를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이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물어보고 그 외에도 많지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적이라는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한 것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최소한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 제가요 명언 하나 얘기드릴게요. 모함을 받는 것은 한마디 말로 좋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천마디 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천년대 했던 얘기입니다. 손을 쥐고 특혜선요 여러분들이 한번 언론인들이니까 자료제출 해두고 보십시오. 이게 과연 이게 특혜를 줘가지고 지금 그 중국건설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려고 한 사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제가 문제 있으면 소개해 가십시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요, 법률을 한번 다시 따져보십시오. 이게 언제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자꾸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안수하게 되면은 여러 얘기로 마치 지난 척한 것 같이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부에서 들어보니까 기부천하고 무성기소하고 무엇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쭉 이렇게 따져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내용들이 변함은 같습니다. 변함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법률적으로 들으려고 의회에다가 일부러 공개를 해줬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우리끼리 행정 절차로 이거 간단하게 처리해서 지금 이미 전화는 그렇고 영상방송도 그렇고 사소한 변경을 인하고 이미 변경에서 승인이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치 뭐나 이런 것들은 또 생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의회에다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궁금한 걸 묻어가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명론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준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제가 그 50억 클럽도 지금 여기서 하시니까 그 제가 솔직히 인신공격성의 질문으로 봤지만은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신대지구에 대해서요. 저는 시작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시장에 돼서 보니까 이미 계획이 짜져서 진행이 돼요. 저는 진짜 마무리하려고 진짜로 고생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고발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장한테 무슨 소용인가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례된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야인으로 아무 힘도 없었는데 벌써 지역을 받은 건 뭐가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인 입장에서 의문을 가지고 파헤치고 취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던져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데는 수도 없는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들을 취재를 만들어 가시고 자료도 만들어 가시고 대신에 억측성이나 추측성으로 이게 멀쩡히 잘 되고 있는 것들을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도 되겠죠? 예. 이상으로 한국사람들의 30년 언론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추접스럽게 광고비로 기자들 갈라치기 장난은 그만하고 모 기자가 정보 공개 요청한 수십억에 달하는 광고비 지출 내역을 모든 기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공개하고 해당 기자는 만약 거부 시 국민청원과 더불어민주당 기타 등등의 감사 청구를 하시면 해결되리라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들은 순천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선월지구 개발과 관련 특혜 의혹 부분도 그렇습니다. 중흥건설이 최근 하수관거 부담 면제에 이어 기존 중층 18층에서 고층 18층 이상으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세대를 6,000세대로 늘린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다가구 주택 용지였던 1만 4,000평 규모의 부지가 대형 쇼핑몰 용지로 변경된 점도 문제점이며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는 다국적 기업으로 상업용지보다 토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는 경자청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부지 할인도 관련 법규 위반이 없다고 말하지만 산업자원부의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와 아파트 세대수 증가와 대형 쇼핑몰 입점이 도시 경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